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초유의 12.3 내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동치는 전국 속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일정을 뒤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국 지역 의원들의 분주했던 일주일을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지역 일정을 소화하던 의원들은 날벼락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여수에서 마지막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니까 8시 반, 집에 도착 9시 반, 씻고 잠시 TV 보는데 갑자기 긴급 뉴스가 2시간 반 만에 해제된 계엄 사태는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 시민분께서 본인이 엎드려서 본인의 등을 밟고 담을 넘어가라고 해주셔서 보좌진들은 그 본청 문 앞에 바리케이드 같은 거, 책상 의자를 쌓고 몸으로 그 보좌진들이 직접 다 막아줬습니다. 계엄은 6시간 뒤 끝났지만 탄핵 전국의 야당 의원들은 초비상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모두 국회에서 상시 대기 중입니다. 상임위별 당번을 정해 국회 본청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지금 가급적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의원들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 지금 숙식을 해결하고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123 계엄 문건에서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표현에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국가의 정당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야당을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종북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엄 전국에 얼어붙은 지역 경제, 삭감된 지역 예산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차라리 질서 있는 탄핵이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보내는 우려는 줄어들 겁니다. 이런 일확주기로는 우리 호남에 전남에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정권을 바꿔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도 매일 밤 집회와 시위에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번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민 비상행동은 어제부터 매일 저녁 연양동에서 촛불 광장을 열고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윤석열 퇴진 순천시민 1만 명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민행동도 어제 시청 앞 로타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앞으로 시내 주요 장소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민생 안전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시민행정과 민생경제, 도시안전 등 5개 분야 21개 부서로 이뤄졌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정치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와 계엄령 등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던 건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 많은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조명할 인물이 있는데요.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고흥 출신 정치인 월파 서민호 선생의 이야기를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자행한 대표적인 만행이 거창 양민학살과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공비토벌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인 700여 명이 무차별 사살됐고 고위 장교들의 군수물자 착복은 수만 명의 장병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걸 폭로한 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월파 서민호 선생입니다. 양민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로웠던 민주주의자 이승만의 그러한 독재 정치에 맞선 월파 서민호 선생은 반독재 그런 그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의 정적이 된 서 선생은 자신을 죽이려던 현역 장교 서창선 대위를 사살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부는 정당 방위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재심이 잘못됐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해버립니다.
그 사이 이승만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권력의 개입이에요.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더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대통령이 원하는 거 있으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폭력을 동원하건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겁을 줘서 판결을 그렇게 하게 하건 참 후진적인 시대를 거쳐온 거죠. 독재 정권에 대한 서 선생의 저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옥고를 치른 뒤 국회에 다시 입성했고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협정 때 정치 생명을 내걸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또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끊임없이 독재에 맞섰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할 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정책 질의를 했어요. 계엄을 통해 통치 권력을 이어가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아버지한테서 받은 값진 유산은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거. 이 밖에 독립운동과 통일운동 등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간 월파 서민호. 그의 71년 생애를 조명한 여수 MBC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시대의 개혁가 서민호의 길이 내일 저녁 9시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2차 탄핵안 표결이 다가오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에는 조화가 배달되고 당 해산을 요구하는 장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 길게 늘어선 근조화한들. 저마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시민연대의 상징, 응원봉이 초대신 불 밝힌 장례식 집회에선 국민의힘 로고가 담긴 영정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을 외면한 정당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탄핵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도 응원과 함께 잘못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탄핵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많이 공감하고 정말 용기 있는 행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보수 정당에서 한번 탄핵이 왔었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사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각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지난 표결 불참 이후 국민의힘 전남도당에도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뭔가 똑바로 해라. 그거 그런 사람이 있어. 너무 안타깝다. 왜 그렇게 되냐고 지지했는데. 당사 한켠에는 근조화한이 자리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민심은 폭발하고 있고 여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외침은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안제 표결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강도 높은 항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작가의 수상을 지켜본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장흥을 비롯한 전남 도민들도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시상식장인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의 열기는 그대로 고국에 전해졌습니다. 수상자가 호명되고 시상식 장면이 생중계로 전해지자 한강 작가의 뿌리인 장흥은 뜨거워졌습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금자탑을 쌓았다는데 안양 같은 사람 주민으로서 대단히 큰 경사고 진짜 온 마음으로 기쁨을 표출하고 싶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의 여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5.18과 4.3을 다룬 작가가 최고 문학상인 노벨상을 받는 상황. 조금이나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른 저 계엄 저것이 끝나가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30시간을 날아가 일찌감치 현지에 도착한 장흥군 축하사절단은 노벨상 시상식을 직접 지켜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희들이 장흥군에서 한강 작가를 축하해주기 위한 사절단과 그리고 한인회 그리고 한국 대사관들과 협동을 해서 도서 전시회 등 다양한 축하 행사를 가진 전남도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전남의 자랑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축하와 함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장흥군이 그리고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이 문학의 도시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문학박람회 개최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 전남도는 장기적으로 국제 문학 비엔날레로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전남 문학관 건립 사업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SNS 계정을 통해 여순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할 시대의 비극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또 진상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됐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박대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행동에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 복원 사업을 두고 광양시와 시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감사에서 졸속 산림행정의혹을 제기한 건데 광양시가 사실 왜곡이라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 인공림으로 조성된 섬숲. 광양시는 지난해 이 일대 25헥타르 면적에 지역 특성에 맞는 난대 상록 화렵수림을 복원하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일부 수목 감벌과 함께 수국과 호박, 동백 등 모두 10여 종 6만 3천여 본의 어린 수목이 식재됐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행감에서 광양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사업을 진행해 어린 나무 50%가량이 고사했고 기존 30여 년 수령의 수목들까지 무리하게 벌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 복원이 아니라 생태 파괴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섬숲 복원이 아니라 생태 파괴다. 이렇게 큰 나무들은 잘라내고 뭘 이루려고 이런 사업을 23억 들여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의회의 지적에 광양시는 사실 왜곡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수목을 30%가량 한발한 것은 밀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어린 수목의 수종과 식재 시기의 적절성 역시 산림청과 남해안권의 기후 특성을 협의해 결정했다는 겁니다. 단지 현재 고사한 것으로 조사된 20%가량의 어린 수목은 시공사 측이 내년 하자 보수할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착률 80% 이상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80% 미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도서 해안 지역 주요 거점에 20년 뒤를 내다보고 난대 상록 화렵수림을 복원해 관광 휴양 힐링 기반을 확충하는 섬숲 생태 복원 사업. 시의회와 집행부 간 적절성 공방으로 지역 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통장협의회 35만 5,500원, 나간면 동네마을 주민 일동 28만 원, 현대자동차 동광양지점 조성일 25만 원, 순천시 나간면 이곡마을 주민 일동 24만 원,
남내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순천시 승주읍 내동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승평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신전마을 주민일동 17만 원, 나간면 평촌마을 주민일동 16만 원, 승주읍 서정마을 주민일동 16만 원, 순천시 승주읍 유동마을 주민일동 16만 원, 괴목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충내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중앙동 8통 주민일동 15만 원, 승주읍 원래마을 주민일동 14만 원, 순천시 나간면 구기마을 주민일동 13만 원, 해룡면 용전마을 주민일동 12만 2,500원, 나간면 선해마을 주민일동 11만 원, 송기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승주읍 평지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거만마을 주민일동 8만 5천 원, 상송마을 주민일동 7만 원, 덕천마을 주민일동 7만 원, 심내마을 주민일동 7만 원, 승주면 학구마을 주민일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철도노조 총파업이 종료되면서 내일부터 열차가 정상 운행됩니다. 오늘 전라선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로 감소했으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40%, 60%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화물열차 운행도 줄어 광양항의 경우 철도를 이용한 물류수송이 늦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노조는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을 두고 임단협을 진행했으며 총파업 일주일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여수 대경도 앞바다에서 새우 조망어선과 낚시어선이 부딪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바다에 빠졌고 다른 4명도 경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경은 두 어선이 상대 선박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